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정말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는데 심리적인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자존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제 눈치를 보고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말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 심적 보호막이 힘이 없거나 또는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거나 선 넘는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기에 정색을 하거나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자존감을 올리는 길이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견 맞는 얘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 아니고 또 아무리 안 좋은 거더라도 나를 지탱하던 어떤 힘 또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하는 법은 아는데 실천이 안 돼서 2차적인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영상 잘 따라오시면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먼저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의 바운더리,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계가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내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거겠죠. 나는 뭐 이것이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지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떤 욕구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또는 하고 싶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때 비로소 나의 경계가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주체적인 자아가 탄생하고 주체적인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은 그런 나의 경계, 선이 있고 주장을 하기 전에 핵심은 나의 감정과 욕구를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원래 감정과 욕구 잘 알아차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말을 시켜보면 사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김 대리는 왜 이렇게 이걸 잘 못해? 업무가 왜 이렇게 좀 느려? 약간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웃으면서 다 같이 얘기하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농담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 있고 왠지 슬슬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근데 왜 내가 그때 반응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돌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고 아니야. 근데 그 XX가 나를 놀리려고 나를 창피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재판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또 2차적으로 그때 대응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자책이 들거나 또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왠지 쪼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또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당시에 내가 이게 기분이 나쁜 건지 또는 내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우울한 건지 이런 것들이나 또는 내가 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건지 또는 괜찮은 건지 이런 본인에 대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나의 주장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나의 감정과 욕구를 먼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셨는데 첫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을 못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앞으로 좀 잠바를 꺼내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벌써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얼핏 보면은 얘기를 감정을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감정이 아니죠. 그냥 본인의 생각을 쭉 얘기한 것 뿐이죠. 감정을 얘기한다는 건 이런 거겠죠. 갑자기 날씨가 좀 너무 추워져서 짜증이 났어요. 아니면 난 더운 거 싫어하는데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반가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표현이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와 싸운 어떤 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제가 물어봐요. 친구와 싸우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앞으로 그 친구하고 손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지한테 잘해줬는데 이건 너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것도 어떤 감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분석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감정을 얘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정말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불쾌했어요. 진짜 짜증났어요.
정말 열받고 빡쳤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감정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내가 이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고,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감정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감정은 표현하는 것 같은데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좀 왜곡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 싸웠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슬펐어요. 아니 걔가 글쎄 제가 분명히 내가 한 비밀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딴 친구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졌더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슬펐어요. 슬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물론 이제 친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슬퍼질 수 있겠지만 어색하죠. 사실은 본인이 화가 났다는 감정을 잘 접촉하지 못하고 슬픔으로 맞고 있다든지 왜곡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 슬픔이라는 어떤 감정이 화나는 감정을 잘 보호하는,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든지 또는 화를 내는 것은 관계가 악화되고 외톨이가 된다는 어떤 신념이 있는 경우에도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화가 나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슬픈 감정으로 많이 오인을 하는데 이 슬픔이라 눈물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이 분노 감정을 잘 보호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센터에 오셔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막 하고 큰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마치 감정 없이 남 얘기하듯이 또는 웃으면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웃어버린다든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순간인데 그걸 잘 못 알아차리고 약간은 어색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으로 가면 공황장애로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그것이 죽음의 공포나 아니면 내가 통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제 공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 가슴이 막 뛴 건데 이게 행복한 감정,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불안 감정으로 오해를 하면 또 이제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이신 분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네요. 그러면 아닌데요, 나 엄청 잘해요. 보면은 근데 잘한다고 하시지만 유일하게 하는 감정 표현이 분노 감정인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감정 분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뭐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우울해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오로지 화나는 감정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밤늦게 이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지금 몇 시인데 집에 기어 들어와? 몇 시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또는 공허하거나, 그러니까 외롭거나 슬프거나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외로움이나 공허함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하면 계속 이제 화만 내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또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고 또는 이제 왜곡해서 알아차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가도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고, 감정을 못 알아차리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네,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해서 솔루션을 드리면 한번 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한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총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한 감정인지, 뭔가 화가 난 감정인지, 두려운 건지, 슬픈 건지, 좀 우울한 건지, 이 5가지 그 틀을 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존감을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욕구 표현이거든요. 욕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욕구,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욕구는 뭐 거창한 욕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아차려야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욕구를 잘 접촉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해요. 또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욕구를 잘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본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을 섞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을 얘기하거나 또는 직접 표현하지 않고 본인 감정, 욕구를 투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상담 같은 걸 해보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대에게 그걸 투사시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욕구하고 접촉을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또 대부분 욕구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니 오늘 회사를 갔는데 내가 하나 실수를 했거든. 근데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옆에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그 동료도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근데 글쎄 그 사람이 나한테 거의 욕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좀 너무 심한가 싶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업무를 똑바로 못한 거니까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직접 표현은 뭘까요? 이건 이제 간접 표현이거든요. 직접 표현은,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못 볼 거 당해서 나 좀 위로해줘, 또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 내 편 좀 대줘, 이런 다이렉트로 표현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본인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본인 욕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누르는 게 습관이 됐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린 시절에 이제 수치심과 관련된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 처벌이 왔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거나 굉장히 수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내 욕구를 표현하기에. 그리고 또는 내 욕구를 표현하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 욕구를 점점 누르고 표현하지 않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잘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좀 사물화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욕구도 잘 접촉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부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지만 또 삶의 활력이나 창조적 에너지도 다 잘 안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뭔가 항상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욕구를 잘 접촉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솔루션은 뻔하겠죠. 내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뭐뭐 해야만 된다 이런 느낌보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관점으로 나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 이렇게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감정 알아차리기와 더불어서 욕구 알아차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많은 유튜브들이 말하는 어떤 자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경계가 있다는 거고, 자기 경계가 있다는 것은 자기 감정과 욕구를 먼저 알아차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행복하신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지, 우울함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게 뭔가요? 저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나서 제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설레이는 기분이 들고요. 근데 점점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 욕구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목이 말라서 앞에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영상이 잘 안 뜨는데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